평생을 퍼주며 살았는데 자식은 등을 돌리고 친구는 내 돈 들고 도망쳤다.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떴을 때 곁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착한 사람은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오늘 66 강만수의 이야기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다. 인간은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노예로 보기 시작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어른의 지혜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온다 는 말을 뼈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나 정과 의리를 목숨처럼 여겼던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내 지갑을 열어 남을 대접하고 내 시간을 쪼개어 친구를 돕는 것이 미덕이자 인생의 훈장이었지요. 그런데 인생 후반전이라는 60대 고개를 넘어서면서 문득 이런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챙겨주고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6의 강만수 씨도 그랬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늘 주위에 사람이 들끓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계급장을 떼고 난 뒤의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이, 만수. 이번 달 동창회비 부족한 거 네가 대기업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았으니 좀 채워 넣어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안 그래? 고향 친구 종대가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며 툭 던집니다. 그 옆에 앉은 동창들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만수의 눈치를 봅니다. 만수는 가슴 한구석이 얹힌 듯 답답해지지만 이내 허허 웃으며 카드를 종업원에게 내밀고 맙니다. 그래, 내가 내야지. 우리가 세월을 같이 한 지가 몇 년인데. 가게를 나서는 길, 차가운 밤바람이 만수의 벗겨진 이마를 스칩니다. 동창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야, 이 차는 노래방 가자 라며 저들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저만치 걸어갑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남겨진 만수의 그림자가 유독 길고 쓸쓸해 보입니다. 지갑을 열어 돈을 쓸 때만 반짝 찾아오는 가짜 인간관계. 만수는 그것이 의리인 줄 알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무릎 관절 수술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그 흔한 음료수 한 박스 들고 찾아온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귀가하는 지하철 안, 만수는 컴컴한 차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봅니다. 평생을 남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속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은 살밤 11시가 넘은 시간, 겨우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의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고 아내의 한숨소리가 문 앞까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는 만수의 34살짜리 장남, 지훈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앉아 있습니다. 지훈이 인기척에 고개를 드는데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만수가 서둘러 구두를 벗으며 묻습니다. 지훈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아들 지훈이 만수의 앞으로 걸어와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밀어놓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진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서류 봉투 겉면에 찍힌 파란색 고지서 직인. 만수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아들이 들고 온 서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문 모를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찍힌 석자는 60.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만수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경매 예고 통지서. 아들 지훈은 몇 년 전 무리하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신도시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수백만 원. 거기에다 최근 하던 사업까지 힘들어지면서 3개월째 이자가 밀려 집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까지 2천만 원을 메우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버지. 며느리도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만수의 아내가 가슴을 치며 소리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네 아버지 피를 빨아먹으려고 이러니? 퇴직하고 남은 거라곤 이 오래된 아파트 한 채랑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아들 지훈의 대답은 만수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 대출 아직 나오잖아요.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조금만 받아서 채워주시면 제가 사업 일으켜서 금방 갚을게요. 자식이 죽겠다는데 부모가 되어서 그것도 못 해주십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말은커녕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되어서 그것도 못 해주냐며 뻔뻔하게 소리를 높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놓았더니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집까지 담보로 내놓으라는 아들의 모습.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합법적인 착취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 아주 서늘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혈연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 믿지만 사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평생 내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라 믿으며 며느리 혼수 비용에 손주 양육비까지 마다치 않고 퍼주었던 만수였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착한 부모라는 굴레는 결국 자식을 괴물로 키워내고 만 것입니다. 결국 만수는 며칠 밤을 꼬박 지새우다 아들의 눈물이 눈에 밟혀 인근 은행을 찾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만수의 손마디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자식을 구원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은행 문을 나서는 만수의 어깨는 수백 톤의 바위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대출금을 아들의 통장으로 쏴주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 만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동네 외곽의 한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려던 그때 얇은 가벽 너머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고깃집에서 동창회비를 대신 내달라던 고향 친구 종대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말도 마라. 강만수 그 자식은 대기업 부장 소리 듣더니 아주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갔어. 퇴직금 좀 쥐었다고 지가 무슨 대단한 자선사업가라도 되는 줄 안다니까. 종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카페의 잔잔한 음악을 뚫고 만수의 귀를 찢었습니다. 그냥 툭 치면서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한마디만 해주면 알아서 지갑 척척 열어. 그런 멍청한 호구가 어디 흔하냐? 꿀 빨 수 있을 때 바짝 빨아먹어야지. 만수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일이라고 믿었던 우정의 실체가 가벽 너머에서 추악한 기생충의 모습으로 박제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 속에서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방금 전 만수의 험담을 하던 그 친구 이종대였습니다. 전화를 건 종대의 목소리는 카페 안에서 들리는 것과 달리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다급한 척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어이, 만수야. 나 지금 정말 큰일 났다. 네가 아니면 나 진짜 한강 다리 가야 해. 급하게 도장 하나만 찍어주라. 만수는 가벽 너머로 종대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며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종대는 통화 버튼을 누른 채 입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눈으로는 카페 테이블 위에 비싼 외제 차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듣고 있어? 내 사업 계약 건 때문에 그러는데 연대보증 서류에 형식적으로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돼.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너 나 못 믿냐? 우리 고향 친구잖아. 만수의 목소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저 가벽을 부수고 들어가 종대의 멱살을 잡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66평생을 싸우지 않고 허허 웃으며 손해보고 사는 게 미덕이라 배워온 만수였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것 같은 공포가 순간적으로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는데? 결국 만수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거절이 아닌 굴종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시지요? 가짜 우정인 것을 눈앞에서 확인하고도 거절하지 못하는 만수 씨의 모습에 고구마를 100개는 먹은 듯 가슴이 터질 것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니어 세대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겠지 거절했다가 째째한 사람 추행당하면 어쩌나 하는 만성적인 착한 사람 놀이.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베푸는 친절은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를 마음대로 휘둘러도 좋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그의 저서 기브 언더테이크에서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아무런 경계선 없이 퍼주기만 하는 기버기버들은 결국 사회 구조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악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고 말입니다. 만수는 지금 스스로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종대의 손에 이끌려 어두컴컴한 사채의 사무실 같은 곳에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종대는 만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강만수, 네가 내 평생 최고의 은인이다 라며 이빠른 소리를 해댔고 만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종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만수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만수 씨 되십니까? 여기 성무 캐피탈 법무팀입니다. 이종대 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연대 보증인이신 강만수 씨가 오늘부로 보증채무 원금과 이자 총 3억 2천만 원을 전액 변제하셔야 합니다. 쿠르릉, 뇌성병력이 만수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3억 2천만 원. 은퇴한 노인에게는 감당할 수도 없는, 아니, 이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날려야만 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만수는 정신이 아득해져 종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온이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종대는 애초에 만수를 파멸의 방패막이로 삼고 야반도주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온 만수는 손을 벌벌 떨며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살려놓았던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애비가 지금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 저번에 내가 해준 돈 중에 몇 천만 원이라도 좋으니 당장 급전으로 좀 융통해 줄 수 없겠니? 애비 좀 살려다오. 만수의 절박한 호소에 수화기 넘어 아들의 반응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아니 아버지,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그런 사기를 당하고 다니세요? 제 정신이세요? 저번에 주신 돈은 진작에 빚 갚는데 다 썼고 저희도 지금의 학원비가 밀려서 죽을 맛이에요. 왜 자식들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그런 짐을 지우세요?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호음만이 공허하게 울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만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과 평생 의리라 믿었던 친구가 던진 배신의 비수가 만수의 가슴 정중앙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눈앞이 노랗게 흐려지더니 가슴을 쥐어짜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걱.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 속에서 만수의 몸이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베란다 창문 너머로 거센 겨울바람이 불어닥치며 거실 유리창이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혈연이나 우정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 믿지만 사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가슴을 쥐어짜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던 만수 씨가 눈을 뜬 곳은 하얀 천장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조금만 늦었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의사의 말보다 만수의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든 것은 눈을 떴을 때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며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대던 친구 종대도 집을 지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아들 지훈이도 그 넓은 병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겨우 몸을 추스르고 퇴원해 돌아온 집 앞에는 만수를 더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해요?
당신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였어요? 평생을 군소리 없이 동행해준 아내가 뜯겨진 압류종이를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중앙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 만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아들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애비가 오늘 퇴원했다. 집이 당장 공매로 넘어간다는데 지난번에 가져간 돈 중에 아주 일부라도 좋으니 방 한 칸 얻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없겠니? 몇 시간이 지나도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마침내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들은 만수의 영혼을 완전히 도려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이혼 도장 찍기 직전입니다. 저번에 빌려간 돈은 제 아파트 대출 메우느라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처가에 고개도 못 들고 삽니다. 제발 저희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하셔야죠. 여러분,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급할 때는 아버지를 걸어다니는 은행처럼 여기며 무릎까지 꿇던 자식이 정작 부모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자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립니다. 만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착한 부모, 의리 있는 친구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퍼주었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나 하는 처절한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실 책장 구석에서 낡은 책 한 권이 만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시절 언젠가 읽겠노라 사두었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었습니다. 만수는 홀린 듯 그 책을 꺼내들어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치 지금의 만수를 기다렸다는 듯 서늘한 일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자를 가벼이 여기고 결국 무례해진다. 마치 아이들이 너무 오냐오냐하면 버릇 없어지는 것과 같다. 당신의 베품이 전략이 아닌 희생이 되는 순간 당신은 성자가 아니라 먹잇감이 될 뿐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책장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쇼펜하우어의 문장들은 만수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것은 위로나 다독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직시하게 만드는 차가운 메스였습니다. 만수는 밤을 새워 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선행과 친절이 사실은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 자초한 가짜 선행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 때마다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다시 멀어지죠. 결국 고슴도치들이 찾아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가 입을 벌렸구나. 내 가시를 다 뽑아 부수고 저들의 가시에 몸을 내맡겼구나. 만수는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 갇혀 정작 자신의 존엄과 아내의 노후를 지키지 못한 스스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절망에 빠진 만수의 등을 떠밀며 마지막 한 줄을 더 건넸습니다. 거절은 상대에게 주는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가 유료임을 알리는 가장 정중한 가격표다. 타인에게 너무 쉬운 존재가 되지 마라. 그 새벽 만수의 눈빛이 붉은 눈물 속에서 무섭도록 단단하게 변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기만 하던 예전의 호구 강만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의 문제만 해결해주던 대기업 부장 시절의 냉철한 분별력이 그의 뇌리 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내 친절에 공짜는 없다. 이제부터 내 울타리를 가장 높고 단단하게 세우겠다. 만수가 결연하게 책을 덮는 순간 기적처럼 그의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을 울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이 시간에 연락을 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역시나 발신 번호 제한으로 표시된 음흉한 신호였습니다.
만수는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 재산을 가로채 도망쳤던 친구 종대의 다급한 숨소리였습니다. 만수야, 나다 종대. 야, 너 지금 당장 내 말 잘 들어라.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 좀 도와주면 내 너 보증선 돈까지 싹 다 해결할 수 있어. 진짜야? 종대냐? 말해봐라. 만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종대는 만수가 여전히 자신에게 속아 넘어올 호구로 보였는지 침을 튀겨가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필리핀 쪽에 크게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현지 자금이 아주 살짝 묶여서 그래. 내 명의로 된 서류 한 장만 더 떼서 넘겨주면 당장 캐피탈 빚 3억이고 뭐고. 내가 2배로 얹어서 갚아줄게. 친구 사이에 설마 내가 널 버리겠냐? 응? 가벽 너머로 자신을 꿀 빨아먹기 좋은 멍청한 호구라 부르며 비웃던 종대의 추악한 얼굴이 만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의 만수였다면 그래도 친구 사정이 고비라니 들어줘야 하나라며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만수의 머릿속에는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뚜렷한 이정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에게는 고개를 숙이지만 너무 쉬운 존재에게는 결코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완전히 만수에게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종대야, 너 지금 어디냐? 나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지. 왜 서류 준비해 주려고? 종대의 목소리에 잔뜩 기대감이 섞여들었습니다. 만수는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 40분. 내 인생 후반전에 가장 큰 예방주사를 놓아줘서 고맙다, 친구야. 근데 어쩌냐? 내 시간과 내 가치는 이제 너 같은 쓰레기한테 헐값으로 넘겨주지 않기로 했거든. 뭐? 야, 강만수. 너 말이 왜 그래? 너 집 날아가고 싶어. 종대가 당황하여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그 추잡한 목소리를 들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집이 날아가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참, 그리고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어도 내 IP랑 기지국 위치 추적하는 법 정도는 내 대기업 다닐 때 보안팀 애들한테 진작 배워뒀다. 조만간 아주 재밌는 곳에서 보게 될 거다. 만수는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을 올감했던 가짜 의리와의 단절. 단 한 번 차갑게 선을 그었을 뿐인데 만수의 가슴을 짓누르던 질식할 것 같은 공기가 한순간에 시원하게 뚫려 나갔습니다. 거절은 나쁜 짓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이 내 인생에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확실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전화를 끊은 만수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파트와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합법적이고 영리한 역공의 덫을 놓아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압류 절차는 당장 며칠 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릴 위기 속에서 66의 노인 만수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거대한 파멸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가족이니까 이해하라는 말은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주문과 같다. 내가 바로 써야 가족도 있는 법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악인들은 상대가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 가장 먼저 감정을 무기로 흔들어댑니다. 특히 그것이 혈연이라는 사슬로 묶인 자식일 때는 더더욱 잔인하고 집요해지기 마련이죠. 종대와의 통화를 끝내고 며칠 뒤 만수의 아파트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던 아들 지훈과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만수가 예전 같으면 사족을 못 쓰고 반겼을 손주의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손주가 아니라 만수의 거실벽에 붙은 압류고지서를 훑느라 바빴습니다. 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종대 숙부한테 사기당하셨다면서요? 3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 아파트 정말 경매로 날리실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한숨을 푹 쉬며 넌지시 본색을 드러냈지요. 아버지, 어차피 이 집 날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당장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주택연금이든 뭐든 신청해서 그 돈을 저희 사업 자금으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매달 이자 이상으로 아버지 용돈 드릴게요. 그게 손주 녀석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집이 날아가게 생긴 부모의 건강이나 처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그 무너져가는 집 구석에서 어떻게든 남은 단물 한 방울까지 짜내어 제 배를 채우려는 자식의 모습?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동반 의존증이 낳은 병폐입니다. 만수는 소파에 꼿꼿이 앉아 아들 부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의 얼굴을 보며 그래, 내가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자식 새끼는 살려야지 하고 도장을 넘겨주었을 테지요. 하지만 만수의 가슴 안쪽에는 이미 쇼펜하우어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내 집을 팔아 너희 사업 자금을 대라. 아버지, 저희가 남입니까?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돕는 건 당연하잖아요. 지훈이 당연하다는 듯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아침 일찍 구청과 은행을 돌며 직접 발급받아온 서류, 바로 주택연금 가입 신청서와 사전에 작성한 재산 포기 서약서였습니다. 내 아파트는 이미 주택연금공단의 담보로 가입 절차를 밟았다. 여기서 나오는 전세 보증금과 매달 나오는 연금은 오직 나와 네 어머니의 노후와 간병비로만 쓸 것이다.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자식 인생 망가지는 건 상관없다는 거, 부모가 이기적이게 자기들만 살겠다는 겁니까? 며느리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도 핏대를 세우며 만수를 쏘아보았지요. 하지만 만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베품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자립의지를 꺾는 독약이다. 쇼펜하우어가 그러더구나. 내가 바로 써야 가족도 있는 거라고. 이제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서만 쓴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좋아요. 그럼 앞으로 손주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겁니다. 며느리는 손주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문을 박차고 나갔고 지훈 역시 원망 가득한 눈으로 만수를 흘겨본 뒤 뒤따라 나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지독한 정막이 찾아왔지만 신기하게도 만수의 가슴은 탄산수를 마신 듯 시원하게 뚫려 나갔습니다. 평생을 질식하게 만들었던 자식이라는 족쇄를 쇼펜하우어의 서늘한 이기심이라는 가위로 단칼에 잘라낸 순간이었습니다. 울타리를 높게 세우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내 가치가 유료임을 세상에 증명하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자식과의 가짜 연대를 끊어내자 비로소 만수의 눈에 진짜 해결해야 할 전쟁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몇 주 뒤면 집을 공매로 넘기겠다는 캐피탈 회사의 압박이 코앞이었지요. 평생 대기업에서 복잡한 계약과 위기 관리를 도맡았던 부장 출신의 강만수. 그 잠들어 있던 뱀 같은 영리함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만수는 무작정 눈물로 읍소하는 대신 철저히 법과 전략이라는 무기를 들기로 했습니다. 종대 그놈이 나를 호구로 보고 명의를 빌려갔지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허점이 있었을 것이다. 만수는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캐피탈 회사의 연대보증 서류와 종대가 작성했던 사업계획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대가 만수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만수 소유의 다른 소액, 토지까지 허위로 담보 설정에 끼워 넣은 공문서, 위조 및 부정대출의 결정적 증거를 포착해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보안팀 후배를 통해 종대의 뒤를 캐던 중 종대가 지방 외곽에
자기 아내의 친정 식구 명의로 숨겨놓은 알짜배기 기획 부동산 토지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겉으로는 빈털털이라며 야반도주를 했지만 뒤로는 수억 원대의 재산을 은닉해둔 것이었죠.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만수는 상대에게 찔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적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곧장 실력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확보한 자료를 들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종대의 금융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놈 아내 명의로 은닉된 토지에 당장 가압류를 신청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감탄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선생님,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하셨군요. 이 정도 증거면 금융기관의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있어서 선생님의 보증 채무 자체를 무효로 돌리거나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망간 이종대는 이 가압류가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혀서 제 발로 걸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수가 착한 사람 놀이를 하며 울고만 있을 때는 세상 모두가 그를 짓밟고 자원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갑게 선을 긋고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하게 세우자 상황은 180도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친절을 아끼고 울타리를 높이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존엄과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어선입니다. 일주일 뒤 법원으로부터 종대의 숨겨진 재산의 가압류 결정이 떨어졌다는 통지서가 만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법원의 강제 집행, 압박에 사지가 묶인 사기꾼 이종대로부터 마침내 비명 섞인 연락이 접수되었습니다. 만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압류 좀 풀어주라. 그거 내 아내 친정 식구들 땅이라 그거 날아가면 나 진짜 이혼당하고 감옥 가야 해. 종대는 만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 무릎을 꿇고 눈물을 짰습니다. 예전에 고깃집에서 오만하게 이쑤시개를 쑤시며 만수를 호구 취급하던 그 당당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지요. 만수는 눈앞에서 울부짖는 종대를 보며 쇼펜하우어가 인간 본성에 대해 내린 서늘한 정의를 떠올렸습니다. 악한 인간은 자신이 강할 때는 늑대가 되고 자신이 약할 때는 양의 탈을 쓴다. 그들의 눈물에 속아 방어선을 푸는 자는 더 처참하게 찢기게 될 것이다. 만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대야, 친구 사이에 감옥이니 이혼이니 그런 무서운 말을 왜 하냐? 만수야, 그럼 가압류 풀어주는 거지? 역시 내 고향 친구. 종대의 눈에 순간적으로 비열한 안도의 빛이 스치는 것을 만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종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풀어줄 테니 당장 내 은닉 재산 처분해서 캐피탈 회사에 걸려있는 내 보증 채무 3억 2천만 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해라. 변제 확인서 내 손에 들어오는 그 1분 뒤에 가압류 해제 서류 제출해 줄 테니까. 야, 강만수,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돈 몇 푼 때문에 친구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 종대가 본색을 드러내며 책상을 쾅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수는 서두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입었습니다. 세월? 내 돈을 받아 처먹을 때만 친구고 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죽어갈 때는 모른 척했던 게 네가 말한 세월이냐? 내 친절과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그 잘난 세월을 담보로 똑똑히 배워라. 만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종대가 강만수, 야, 이 독한 자식아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만수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결국 구속 위기에 처한 종대는 숨겨둔 재산을 털어 만수의 보증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연대보증 책임이 완벽하게 소멸하였다는 최종 확인서를 받아든 날, 만수는 평생 처음으로 하늘을 보며 깊고 맑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평생의 기생충이었던 악인을 처단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착한 부모,
좋은 친구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의 존엄을 위해 칼을 뽑았을 때 비로소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지만 만수의 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대의 몰락과 만수의 채무 해결 소식을 들은 아들 부부가 이번에는 손주를 대동하고 전혀 다른 무서운 눈물 작전을 준비하며 만수의 집문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패를 함부로 보여주지 마라. 인간은 타인의 재산 상태나 약점을 아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기생충 같던 친구 종대를 합법적으로 처단하고 3억 원이 넘는 빚잔치에서 완벽하게 탈출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식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손주를 인질 삼아 다시는 볼 생각 말하며 문을 박차고 나갔던 아들 부부가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만수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양손 가득 만수가 좋아하는 과일 상자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뉘우치는 표정을 지은 채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그때는 저희도 부도 위기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훈이 슬그머니 만수의 눈치를 보며 흐느끼는 척을 하자 며느리도 얼른 손주의 등을 떠밀어 만수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예전에 만수였다면 그래, 자식 새끼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자며 손주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을 테지요. 그리고 안도감에 겨워 자신이 종대의 땅을 가압류해 빚을 탕감받았고 주택연금 가입도 사실은 조율이 가능하다는 자신의 패를 전부 까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만수는 쇼펜하우어의 무서운 경고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손주를 다정하게 안아주면서도 아들 부부를 향해서는 얼음장처럼 단단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냐? 빚은 해결했으니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만수의 덤덤한 반응에 며느리가 침을 꼴깍 삼키며 넌지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아버님이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 능력이 대단하세요. 그럼 종대 숙부한테 받아내신 돈이랑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 여력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신 거네요? 실은 저희 지훈이 사업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대박이 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이토록 집요합니다. 부모가 지옥구덩이에서 겨우 걸어 나왔는데 그 손에 묻은 흙먼지 속에서 동전 몇 푼이 더 남아있지 않나 훑어보는 것이 자식의 민낯이었습니다. 만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 한마디로 그들의 얄미운 여우짓을 잘라버렸습니다. 남은 돈은 없다. 빚 갚고 소송 비용 대느라 이 아파트는 완전히 공매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명의만 살려둔 상태다. 내 통장은 지금 텅 비어있다. 철저한 보안이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강자는 적들 앞에서 자신의 재산과 무기를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만수가 철저히 패를 숨기자 아들 부부의 얼굴에 당황함과 의심의 빛이 역력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 아버님. 정말 한 푼도 안 남으셨다고요? 저희한테 주기 싫어서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저희가 망하면 아버님 손주 학원비는 누가 대고 나중에 용돈은 누가 드려요? 며느리가 감정인질극의 수위를 높이며 은근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훈도 거들었지요. 아버지, 자식이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부탁하는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의 서슬 퍼런 눈치에 쩔쩔맸을 만수였지만 이제 그에게는 거절이라는 완벽한 방패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거절은 수준 낮은 인간들이 당신의 인생에 무단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확실한 보안 시스템이다. 만수는 돋보기 안경을 천천히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번갈아 똑바로 쏘아보며 담백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시간과 내 재산은 이제 오직 내 아내와 나 자신만을 위해 쓰기로 했다. 더 이상 부모의 피를 빨아 너희의 게으름을 먹여 살릴 생각 마라. 그 일은 너희가 정식으로 직장을 구하든 막노동을 하든 너희 부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성인의 영역이다. 아버지. 지훈이 소리를 질렀지만 만수의 눈빛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거절이라는 방패가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자 감정,
착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며느리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손주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당장 나가요. 아버님, 두고 보세요. 나중에 늙어서 병들고 거동 못하실 때 우리 지훈이 이름 부르며 눈물 흘려도 우린 절대 안 찾아올 줄 아세요. 그들은 다시 한번 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은 거실에서 만수는 지독한 적막 대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영혼의 완전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자식의 협박과 인질극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 수준 낮은 감정 공방은 만수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거절은 나쁜 짓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을 지키는 가장 고결한 처세였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일을 멈출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기생충 같던 인간관계의 가지치기를 끝내자 만수의 주변에는 거짓말처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 자식에 대한 서운함도, 경조사 때만 전화를 걸어오던 가짜 친구들의 소음도 사라진 완벽한 진공 상태였지요.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은퇴 후의 공허함과 외로움이라는 새로운 괴물이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동창회를 기웃거리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섭섭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에게 기대를 걸어 외로움을 채우는 대신 쇼펜하우어의 조언대로 내면의 영토를 넓히는 지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돈 벌고 남 뒷바라지하느라 잊고 지냈던 독서와 사색에 몰두했고 철학을 공부하며 복잡했던 자신의 인생 궤적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조용히 공원을 산책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비싼 옷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마시는 차 한 잔에서 우주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내면이 단단하게 차오르자 신기하게도 외로움은 고독이라는 가장 우아한 친구로 변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 이토록 가볍고 평온한 것인지 만수는 67이 되어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이, 만수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기품이 아주 잘잘 흐르네. 과거 동창회비를 만수에게 당연하다는 듯 떠넘기던 동창들이 이제는 만수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기꾼 종대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침몰시키고 자식들의 무리한 요구까지 단칼에 잘라냈다는 만수의 단호한 전설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사니 편해서 그렇네. 만수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동창들은 은근슬쩍 예전처럼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사고 조언 좀 해줘라라며 은근슬쩍 다가오려 했지요. 하지만 만수는 부드럽고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안하네. 6시 이후에는 내 아내와 차를 마시며 사색하는 시간이라 먼저 일어나야겠군. 계산은 내 찻값만 해두었으니 천천히들 쉬다 가게나. 만수가 단단한 울타리를 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동창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만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선포할 때 비로소 타인도 내 친절의 가치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쇼펜하우어의 법칙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카페 문을 열고 나와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숲에는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가시도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도 없었습니다. 고슴도치의 슬기로운 거리두기를 통해 완성된 완벽하게 평화롭고 고결한 어른의 삶이 거리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까지 참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남들 비위 맞추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속이 텅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 스스로를 가둬오진 않으셨나요? 무조건적인 베품은 미덕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친절에 당당하게 가격표를 붙이십시오. 울타리를 높게 세우고
그 안을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귀한 인연들로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어른이 갖춰야 할 가장 우아한 예의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당신 자신만을 위한 평온한 밤 되십시오. 나는 오늘부로 아무에게나 값싸게 베풀지 않겠다. 오직 나 자신과 자격 있는 이에게만 내 친절을 허락하겠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일을 멈출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모든 기생충을 단호하게 쳐내고 얻은 완벽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 시니어들의 내면에는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낯선 공허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혹은 누군가의 든든한 친구로 불리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왔기 때문이지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거실을 보며 문득 밀려드는 쓸쓸함은 마치 사방이 꽉 막힌 깊은 바닷속 에어포켓에 홀로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주기도 합니다. 만수 씨에게도 그런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의 협박을 단칼에 거절하고 사기꾼 친구에게 당당히 법정 역공을 성공시켰지만 막상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가슴 한구석이 헛헛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 공허함을 다시 사람으로 채우려던 과거의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다시 만만한 동창회를 기웃거리거나 섭섭하다고 해서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감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영토를 넓히는 지적이고 단단한 훈련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평생 돈 벌고 남 뒷바라지하느라 까맣게 잊고 지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철학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혔고 지나온 세월 속에서 부딪혔던 인간관계의 근본 원인들을 조용히 활자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 내 프로필을 멋지게 꾸미거나 남들에게 인맥을 자랑하지 않아도 내면의 내실이 꽉 차오르자 지독했던 외로움은 어느새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하고 고결한 고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타인이라는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고 내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며 스스로 숨 쉴 수 있게 된 순간 만수의 인생 후반전에는 비로소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유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울타리를 높게 세우십시오. 그 울타리가 단단할수록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친절은 비로소 진정한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단단한 선을 그을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기꾼 종대를 완벽하게 침몰시키고 자식들의 무리한 착취까지 단칼에 베어냈다는 만수의 단호한 소문은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과거의 만수를 부르면 언제든 지갑을 여는 만만한 호구로 보았던 동창들과 지인들은 이제 만수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다가왔습니다. 어이, 만수.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기품이 아주 잘잘 흐르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술 한잔 살 테니까 같이 시간 좀 내주라. 과거 동창회비를 당연하다는 듯 만수에게 떠넘기던 이들이 이제는 만수의 마음을 사기 위해 조심스럽게 호의를 구합니다. 만수는 그들을 향해 예전처럼 허허 웃으며 비위를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쓰며 화를 내지도 않았지요. 그저 인자하면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적당하고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미안하네. 저녁 6시 이후에는 내 아내와 조용히 산책하며 사색하는 시간이라 먼저 일어나야겠군. 차값은 내 몸만 계산해 두었으니 편히들 쉬다 가게나. 만수가 단단한 경계선을 긋고 돌아서는 순간 동창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뒷모습에 범접할 수 없는 어른의 권위를 느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선언할 때 비로소 내가 베풀었던 작은 배려 하나도 상대의 뼈에 새겨지는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만수는 호텔 문을 열고 나와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올감했던 질식할 것 같던 과거의 유령들은 모두 강물 속으로 흘러가 사라졌습니다. 고슴도치의 슬기로운 거리두기를 통해 완성된 완벽하게 안전하고 고결한 어른의 안식처가 만수의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까지 남의 기준에 맞춰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참 애쓰고 험한 세월 버텨오셨습니다. 남들 비위 맞추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속이 텅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착한 사람 놀이라는 굴레에 스스로를 가둬두진 않으셨나요? 무조건적인 베품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와 평온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친절에 당당하게 가격표를 붙이십시오. 당신의 울타리를 더 높고 단단하게 세우고 그 안을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소중한 인연들로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른이 갖춰야 할 가장 우아한 예의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당신 자신만을 위한 가장 평온하고 깊은 숨을 쉬는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어른의 지혜였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아무에게나 값싸게 베풀지 않겠다. 오직 나 자신과 자격 있는 이에게만 내 친절을 허락하겠다. 이 짧은 다짐을 지금 바로 영상의 댓글창에 한 줄로 남겨주십시오. 이 선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용기 있는 다짐을 읽으며 서로를 응원해보세요. 당신의 고결한 내일을 뜨겁게 응원합니다.